이 세상 떠날 때 웃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고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지치고 힘든 그대들이여, 힘들면 힘들다고 실컷 울자. 그리고 다 울었으면 이제 아픔을 떨쳐버리고 당당히 일어나자. 한 번의 실패는 긴 인생에 있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힘든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괴로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아 주저앉고 싶은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넘어질 것 같은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든가? 시험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아서 우울한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시도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다. 힘든 만큼 보상이 가까이 와 있다. 지금 무슨 이유든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입니다. 저자는 이 시대 최고의 경영 멘토이며 청년 멘토로 잘 알려져 있죠. 삼성전자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며 누구나 다 아는 애니콜 파브, 지펠, 하우젠 등의 마케팅 성공 신화를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막연하게 위로와 격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던져주는 희망의 비타민을 온 몸으로 흡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 어찌할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과거와 미래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날수록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로 시선을 돌린다. 현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젊은 세대는 힘들다, 괴롭다고 말한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인가? 살펴보면 그것도 아니다. 대학교 도서관은 주말 명절에도 24시간 바쁘게 움직이고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직장인 역시 밤낮으로 일한다. 그런데 힘들다고만 한다.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힘든 이유는 지나치게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해. 당위적 사고는 현재와의 괴리를 만들고 결국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사람을 지치게 한다. 당위적 사고의 근원은 실체가 없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늘 최고가 되어야 하고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와도 견뎌내고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된다. 어둠의 터널을 아직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가장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다만 힘들다고 느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그대들을 응원한다.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경주하고 있다면 당신은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도전이 아니더라도 지금 괴로울 만큼 힘들다면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거창한 계획도 흐지부지 되고 책을 보며 받은 좋은 영감도 사라진다. 찬란한 변화를 꿈꾸던 영혼도 이내 원래 자리를 찾아 흐릿해진다. 이것이 삶의 사이클이다.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고통을 참고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들이려 고군분투하던 사람도 결국 인생은 그런 거지 라는 말을 하곤 한다. 주변에서 난 왜 뜻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된다. 나는 사실 이 모습이 사람 사는 생리고 인생이라 생각한다. 내면의 자아는 언제나 우리에게 안주하라고 힘든 길을 택하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나는 여기서 성취의 비밀을 느낀다. 삶의 단면마다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성취의 비결이라고 깨닫는다. 자고 싶을 때 한자 더 책을 보는 것, 쉬고 싶은 주말 시간에 자기 개발을 위해 어학을 공부하고 운동을 하는 것 등 내면의 욕구가 원하는 편안함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삶의 성취 작품을 만드는 비결이기도 하다. 변화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벌어진다. 이제 그 싸움을 눈치채고 이겨내야 한다. 안 그래도 싸울 상대가 많은 세상에 자신과도 싸워야 하느냐고 푸념할지 모른다. 이미 우리는 지금도 내면의 적과 싸우는 전사로 살아가고 있다. 이른 아침 지각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일어나 책가방을 싸는 학생부터 출근 시간에 지옥철에 억지로 몸을 싣는 젊은 직장인까지 모두 자아의 욕구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자신과의 싸움이 없는 때는 오직 두 경우뿐이다. 생을 마치고 무덤에 들어갈 때, 그리고 어떤 도전과 노력도 하지 않을 때이다. 자기와의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는 큰 성취를 꿈꾸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려 할 때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극복이다. 한 번만 이겨봐라. 인생이 풀린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 번만 이겨보면 인생이 술술 풀린다. 절제의 가치를 체험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관리가 잘 된다. 특히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 탐욕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다. 탐욕으로 표출되는 욕망을 관리하고 다스리면 다음번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 번만 이기면 끝이다. 란 의미는 한 번만 이기면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한 번만 이기면 된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참아보자. 우리가 겪는 싸움의 유형은 의외로 다양하지 않다. 매 순간 단 한 번으로 끝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한두 번이 두 번 되고
2번이 3번 된다. 결국은 한 가지 싸움이 자주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 이겨내면 즐거움이요, 무너지면 괴로움이다. 외모 가꾸기보다 절박한 것은 영혼 관리이다. 외모 가꾸기보다 중요한 게 영혼의 관리다. 눈에 보이는 것은 쇠하기 마련이고 영원하지 못하다. 시커멓게 멍든 마음을 갖고 근사한 외모만 자랑스러워 하다 보면 생명력은 상실되고 활력은 줄어든다. 직장 생활이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상처가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들은 아내가 조금만 잔소리를 해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긴데 그렇다. 그때 진짜 문제는 아내의 잔소리보다 자신의 상처이다. 그 상처를 인정하고 상처를 잘 극복하고 아내 말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때 자신의 상처에 정직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쩌다 저런 악처를 만났나 라고 하면 그 가정은 힘들어진다. 문제를 극복하고 치유의 역사를 원하면 자신의 실패에 정직하라. 실패의 현장에 솔직하게 서서 그 실패의 상처를 사랑으로 덮어가는 게 승리의 비결이다. 치유되어야 할 것은 영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조건 잘한다, 괜찮다가 아니다.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전문적으로 영혼을 가꾸어야 한다. 그래야 경랑의 파도를 넘어 갈 수 있다. 상처를 안고 살면 마음 놓고 큰 일을 할 수 없고 건강도 훼손된다. 어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말기암 환자들은 많은 경우 3년 전쯤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의료 기록이 있다고 한다. 마음을 내 자유의지로 온갖 나쁜 유혹에서 관리해내는 것이 영혼 관리이다.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내는 것이 외모를 다스리는 일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 중일수록 소망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편이 소망을 갖는 것이다. 소망은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 이루어지고 소유하게 된다. 한 소년에게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물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소년은 선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당장 할 일이 많아서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다. 소년은 성장하면서 선물에 대해 잊어버린다. 성인이 된 그는 직장에서 승진에 탈락하고 매사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삶에 대해 불평을 갖는다. 불평이 쌓이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선물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물을 이제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는 기대를 안고 노인을 찾는다. 그가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늦게나마 발견한 선물의 정체는 현재,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임을 깨닫는다.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이 바로 행복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는다. 오래전에 읽은 스펜스 존스의 역작 선물 이야기이다. 순간순간 집중하여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이 행복이다. 그렇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감사하며 당장 시작하자.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훌륭한 멘토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그들을 만나보면 명확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재상이 나이 많은 임금에게 질문을 했다. 임금을 멘토로 삼은 재상이었다. 재상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 유혹을 피하고 나라를 위한 충신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다. 임금은 젊은이의 뜻이 기특하여 지혜를 베풀었다. 재상으로 하여금 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 컵을 들고 제한된 시간 안에 시내를 한 바퀴 돌되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명했다. 그리고 창과 칼을 든 군사들을 재상 뒤로 따르게 했다. 젊은 재상은 질문 한 번 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드디어 임금이 명한 대로 제 시간에 물컵을 들고 궁전으로 돌아왔다. 임금님은 크게 칭찬하며 그의 수고를 고마워했다. 그리고 물었다. 자네가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여자를 보았나? 못 보았습니다. 그럼 술집을 보았나?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 임금님, 못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네.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법이야. 임금은 왜 그런 일을 시켰는지 설명해 주었다. 임금을 만나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된 젊은 재상은 훌륭한 멘토인 임금 덕분에 이를 교훈 삼아서 바르게 정사에 전념했다고 한다. 항상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정진하고 집중하여 멘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희망이라는 비타민을 날마다 섭취하라. 희망 비타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책상 위에 비타민제가 수두룩한가? 희망의 묘약을 먼저 챙겨 먹어야 한다. 한 가지 위로하고 싶은 말은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힘들게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모든 성취자가 겪는 과정에 나 또한 있다는 뜻이다. 능력이 모자라서 힘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힘이 드는 것이다. 힘이 들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사는 건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힘든 이유가 희망을 추구하려는 일이라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의 반응 때문에 실증 내고 포기하면 안 된다. 자신의 인생은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는 힘들다고 생각될 때이다.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데 힘들겠는가? 도전하지 않는 젊음은 초라하다. 창업하라든지 다니던 직장을 당장 그만두라는 식의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도전은 지금 하는 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실증내지 말고 지속해서 인내로 나아가라는 말이다. 실증내고 포기하면 초라해진다. 삶이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절대 실증내고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격려하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안다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마가렛 미첼은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젊은 나이에 신문 기자직을 그만두고 퇴직했다. 삶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에 낙심했다. 큰 꿈을 안고 기자로 입문했는데 26세의 꽃다운 나이에 다리를 못 쓰고 직장까지 잃게 되어 앞이 깜깜했다. 다리를 다쳐서 기자 생활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마음을 다잡고 그녀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난생 처음 쓰는 소설이기에 이야기 전개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썼고 무려 10년이 걸려 소설 한 권을 완성했다. 원고를 가지고 3년 동안 수많은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쓴 것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쓴 소설을 누가 보겠냐며 홀대했다. 원고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미첼은 출판사를 돌아다녔다. 어느 날 그녀가 레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려고 했다. 약속을 잡아주지 않아 사장이 여행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차역에 나갔다. 사장님, 여행을 하시면서 이 원고를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사장은 마가렛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원고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장 앞으로 전부가 와 있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몇 달 후에 전보가 또 왔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세 번째 전보가 왔을 때 사장은 기차역에서 간곡하게 애원하던 얼굴이 생각나서 너덜너덜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사장은 소설을 읽다가 푹 빠졌다. 마가렛이 10년 동안 쓴 소설을 순식간에 다 읽었다. 출간되자마자 하루에 5만 부가 팔렸다. 당시 1936년엔 굉장한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의 이야기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열정이 없으면 포기한다. 열정은 에너지이므로 열정이 식으면 실증나고 무기력해진다. 성공은 열정이라는 화려함보다 열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땀방울에 있다.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처음에 품은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없기에 마음이 식으면 포기하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계를 뛰어넘은 자에게는 모두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이야말로 삶을 빛내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가진 게 없고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불가능은 없다고 믿어라.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지 않는다. 실패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다. 삶은 포기할 때 끝난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찾아온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성공했다고 박수를 보낸다. 어쩌면 성공은 실패의 반대말이 아니라 포기의 반대말인지도 모른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수많은 사람이 남의 스타일로 승부수를 던진다. 그것은 내 몫이 될 수 없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갑옷과 창을 쓰지 않았다. 평상시 쓰던 돌팔매와 물맷돌을 무기로 삼았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한다. 자신의 스타일을 잃어버리고 남의 흉내를 내면 어설픈 인생을 살게 된다. 남의 스타일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비하하면 성과는 반감된다. 사슴 한 마리가 연못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물에 비친 뿔을 보고 완전히 넋을 잃었다. 와, 멋지다. 그러나 피골이 상접한 개날픈 다리를 보고 실망감이 들었다. 정말 초라하다. 그때 갑자기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왔다.
사슴은 날렵한 다리를 이용해 사자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그런데 울창한 숲에 들어서자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다. 결국 사자에게 잡히고 말았다. 사슴은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부끄러워한 다리는 목숨을 구해주고 자랑했던 뿔은 나를 죽이는구나. 사슴의 모습에서 강점에 우쭐하고 약점에 움츠리는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 재능이 있고 겸손하면 복이 온다. 부족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된다. 먼저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남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건 결과를 장담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전에 지쳐버린다. 그러나 스타일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엑셀 작업을 잘 못하니까 엑셀을 많이 쓰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인생에 있어 스타일은 불편함을 피하는 행동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고유한 전략이다. 당신은 어떤 스타일로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가? 힘들다면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스타일은 나의 유일성에서 출발한다. 삶은 우리에게 매일 선택과 집중을 요구한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선택을 미루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인생의 승부를 거는 스타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을 칭찬하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다. 남에게든 나에게든 흠을 먼저 찾는다. 남의 흠은 뒷담화거리로 삼고 자신의 흠은 감춰진 열등감으로 작용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자존감도 높고 자아가 건강하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성장의 묘약이 있다면 진심이 담긴 칭찬이다. 후하게 칭찬하라. 스타일은 당당해야 찾을 수 있다. 당당함은 내면의 건강함에서 나오고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에서 표출된다. 자신의 약점을 자꾸 구박하고 나무라지 마라. 당장 아무 결과가 나지 않아도 현재 무언가 시도하고 있다면 잘한 일이다. 초라한 말은 초라한 인생을 만들고 멋진 말은 멋진 인생을 일군다. 칭찬은 말에서 시작한다. 나를 세워주는 말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꽃핀다. 흔히 개성이라는 울타리로 남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못하는 태도는 스타일이라 할 수 없다. 자신의 스타일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을 이야기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산을 가고자 하는데 꼭 비행기로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개성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부산을 가는 데는 비행기와 기차, 승용차와 배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다만 부산을 가는 목적에 따라 시간과 교통편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절대로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면 성공하기 힘들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스타일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나만의 스타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금물이다.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게 공부 스타일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 주변 동료가 2시간 공부하고 10분 쉰다고 따라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스타일을 최대한 존중하면 차별화가 되고 목표를 이루기가 쉽다. 성공보다 성숙이 우선이다. 성숙은 사람 됨됨이를 말한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면 오히려 위험한 인물이 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겸손한 말과 행동이 습관화되어야 성숙한 사람의 향기가 난다.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의 아우라를 뿜어내야 한다. 사랑은 최고의 성숙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하다. 사랑은 눈높이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눈높이를 맞추려면 낮아져야 한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상대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어내는 것이다. 인생의 고난이 닥치더라도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면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가 있다. 사랑의 관계가 무너질 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건강한 불안은 성공을 위한 필수 감정이다. 위기의식이 나를 살린다. 연애를 하는 청춘 남녀들은 하루만 상대방에게 연락이 안 돼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된다.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돼 잠시만이라도 통화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이러한 불안, 건강한 긴장 덕분에 서로의 안녕이 체크되고 연인 사이가 회복된다. 관계가 깊어진다. 살면서 불안하고 힘들어 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필연 과정이기에 그렇다. 불안한 마음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인드와 다르다.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불안하지 않은 현대인은 없다.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불안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지금 불안하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에서는 건강한 불안감과 뛰어난 수행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원한다. 불안한 것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잘하려는 긴장과 건강한 불안은 발전으로 연결된다. 노력했는데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심은 대로 거둬야 일할 맛이 난다. 그렇다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 논에 미꾸라지를 키울 때 한쪽 논에는 미꾸라지만 넣고 다른 한쪽에는 미꾸라지와 함께 메기를 키우면 메기를 넣어 키운 쪽의 미꾸라지들이 훨씬 살쪄 있다고 한다. 메기를 넣어 키운 쪽의 미꾸라지는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늘 긴장한 상태에서 활발히 움직여 튼튼해질 수 있었다. 적절한 긴장과 자극이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어떤 존재로 발전해 간다. 건전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다. 즉,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비결은 적절한 긴장과 자극이다. 지금보다 더 발전된 상태로 나가겠다는 위기의식 없이 건강한 발전을 얻어낼 수 없다. 긴장감이 없으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나태해진다. 적정한 긴장은 늘 우리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든다. 쥐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면 긴장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편안히 키운 쥐보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준 쥐가 더 건강하다는 것이다.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불안이 아니라 도전하기 때문에 무언가 불안하고 긴장하고 힘들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잘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불안감이 성공을 위한 필수 감정이라면 평정심은 건강한 불안감을 이겨낸 사람이 품는 성숙 인자라 할 수 있겠다.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발전을 향한 갈망과 건강한 불안을 가슴에 품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결과를 얻어낸다. 지금 불안하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최상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아름다운 몸부림이다.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라는 증표이다.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랑하는 지혜를 가져라. 친한 사람과 동업을 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로 지내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저 딜레마라고 한다. 앞니가 튼튼하고 등과 꼬리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호저라는 동물에서 따온 말이다. 서로 가까이 할수록 앞니와 몸의 가시로 상대를 찌르는 모습이 인간을 닮은 듯하다. 누군가를 잘 안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친밀감을 형성하지만 지나치면 화가 되기도 한다. 미운 사람이나 미운 상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을 것인가? 미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가 밉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운 감정이 솟아날 때는 물러남을 선택하면 어떨까? 좀 덜 관심을 갖고 조금 물러나는 자부심을 가져보는 것은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존을 세우고 위로케 한다. 지금 물러난다고 지는 것이 아니다. 물러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은 자신의 좁은 감옥을 벗어나는 일이다. 누군가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감옥을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만든 미움이라는 감옥에 마음을 가둘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당당히 정도를 걸었는데도 미운 감정이 생겼다면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이 응보할 것이다. 또 미워하지 않도록 감정을 다스리는 힘든 노력을 선택한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미워함을 선택할 때보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미운 감정이 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미워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연초마다 기업의 CEO들이 찾아와 묻는다. 그때마다 나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답한다. 조직의 목표는 성과를 내는 것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롭게 봐야 한다. 새로운 접근을 하려면 위기의식을 갖고 긴장감과 불안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접근을 하려면 4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접근에서 프레임은 한마디로 새 씨앗을 뿌려라이다. 새 씨앗을 뿌려야 새순이 나오고 새로운 과실을 기대할 수 있다. 하던 대로만 해서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새로운 씨앗은 새로운 고객, 새 시장, 신제품 등이다. 컴퓨터 회사였던 애플이 아이팟이라는 새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성공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라는 새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성공했다. 박찬호가 야구 해설위원으로 새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판을 새로 짜는 것을 프레임을 새로 짠다고 한다. 둘째로는 로드맵을 다시 그리는 것이다. 기업의 모든 일은 프로세스로 움직인다.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성과를 내려면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한다.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해오던 방식대로 기존 프로세스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책을 보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존에 책만 보던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책을 보는데 절반의 시간을 썼으면 나머지 절반은 문제를 푼다든지 동료와 공부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 셋째는 관계를 새롭게 하라다. 성과는 소통을 통해서 방출된다. IBM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만들었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번 회사는 이를 연결해준 마이크로소프트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BM과 접촉하게 됨으로써 국제적 기업으로 거듭났다. 관계는 때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되곤 한다. 나는 이것을 운접하라고 역설한다. 운이 좋은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와 궁합이 가장 잘 맞는 파트너와 일을 해야 성과가 따라온다는 뜻이다. 좋은 관계가 좋은 운으로 연결된다. 운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한 것보다,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성취를 얻어내는 일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서로 협력할 때 운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라이다. 즉, 가치를 찾는 것이다. 이제는 제품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야 한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명품은 그것이 갖는 가치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엄청난 속도로 팔린다.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은 더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 한다. 루이비통이나 샤넬은 가죽백 이상의 의미를 던진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과만을 기대한다.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 앞에서 말한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만은 새롭게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똑같이 힘이 들어도 새로운 접근을 하느라 힘이 들어야 한다. 과거를 고수하느라 힘들어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함은 새로운 접근, 발전적 힘듦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접근은 자기가 잘하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일로 본인이 가진 최고의 강점을 살려 전략을 짜면 된다. 열정적인 청춘이 되고 싶은가? 여행을 떠나라. 꼭 해외여행이 아니라도 좋다. 국내에도 보석 같은 여행지가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가 살아온 경험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문화 속에서 형성된다는 말이다. 문화는 직간접 체험으로 습득되고 그 중심에 여행이 있다. 목적지가 어디든 비용이 얼마가 들든 여행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조금만 더 돈을 모아서 가야지, 은퇴하면 가야지 하고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 정작 시간과 돈이 있을 때는 건강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여행을 자주 하라는 말은 일찍 갈수록 좋다는 뜻이다. 다른 인종, 문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일에 지체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행은 고유한 상상력과 삶의 관조를 형성한다.
지금 힘든가? 그렇다면 여행을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얻기 바란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기억도 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를 남기진 말아야 한다.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긴 쉽다. 일의 결과를 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으나 결과는 후회의 대상이 아니오 받아들일 몫이다. 무엇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야 한다. 비록 대충 한 일보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말이다. 성실함 자체가 하늘이 주는 상금이다. 부잣집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같은 양의 짚을 주면서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꼬라고 했다. 게으른 종은 짚을 두껍게 꼬아서 금방 다 끝내고 잠을 잤다. 성실한 종은 주인의 명대로 최대한 가늘고 길게 꼬았다. 다음날 아침 주인은 엽전이 가득 들어있는 금고를 보여주고 새끼줄로 꿰은 만큼 엽전을 가져가라고 했다. 게으른 종들은 두꺼운 새끼줄로 엽전을 꿰을 수 없었지만 성실한 종들은 많은 돈을 꿰을 수 있었다.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청춘의 때에는 어떤 일이 후회할 일이고 어떤 일이 후회하지 않을 일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에 도전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한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할 필요도 후회할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순간순간 전력을 다하고 그래서 힘들다면 분명 잘하고 있는 것이다. 죽을 때가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왜 베풀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이고 다음으로는 남에게 상처 준 일을 후회한다고 한다. 무미건조했던 삶을 아쉬워한다. 여유를 갖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말이다. 사람이 죽음에 다다르면 욕심이 없어진다. 생명이 있는 시간까지 우리는 욕심이 있다. 내가 먼저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실상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다. 진정으로 나를 다 내려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베풀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 일을 죽을 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세상 사는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남기고 떠나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후회할 일을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지나간 일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계속 마음 아파하고 속이 상해서는 안 된다.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일상이 기쁨으로 가득하다. 비록 가진 게 별로 없더라도 자랑할 일이 없더라도 뭐 하나 이룬 것이 없더라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나쁜 환경이나 상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과 환경을 배제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용기야말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지혜이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기적으로 살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이기는 삶일까요? 라고 질문한다. 나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로 바꾸라고 대답한다. 어떻게 집중하다 보면 삶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무엇을 위하여 지금 내가 존재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세상살이를 두고 공수래 공수거라고 한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난다. 돈과 명예, 권력과 사랑하는 사람 모두 두고 가야 한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초연하게 웃으며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세속의 애환과 근심과 고초로 가득 찬 삶에서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떠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 사는 인생처럼 인생을 품위 있게 산 사람이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계를 예비하며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소유를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사람의 결말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내세에 있을 심판과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웃을 수 있다. 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돈을 쫓아가지 말고 사람을 쫓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생기지만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가치를 배우게 된다. 성공하는 삶의 핵심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웃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고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적 삶을 추구하라. 당신의 존재가 이웃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 없어도 괜찮은 사람, 없어야 좋은 사람이 되지 마라. 아무 존재감 없는 허망한 족적을 남기지 마라.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기적으로 살 수 없다. 상처 주고 살 수 없다. 죽고 난 후에 손가락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잘 산다는 것과 잘 죽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이야기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웃을 수 있는 것은 일생 동안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이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매일 일상이 되어야 한다. 일상이 쌓여서 인생의 긴 여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잘 살아야 이 세상 떠날 때 웃을 수 있다. 잘 사는 것은 내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을 기억하며 그 질서에 따르는 것이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쳤는가? 그렇다면 수천 리를 날아온 철새에게서 삶의 강인함을 배워보기 바란다. 아름다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긴 여정을 날아온 철새들은 힘들고 지쳤다고 낙심치 않는다. 환경을 초월하여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간다. 최후의 승자는 이 세상 떠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